궁궐은 화려한 곳이었죠.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화려함이 평생 탈출 불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의 궁녀. 사람들은 흔히 궁녀를 왕 옆에 있는 여자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달라요. 궁녀는 단순히 옷을 받치고 차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톱니바퀴였고 동시에 그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궁녀는 봤거든요. 왕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울었는지, 어느 밤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조선에서 정보는 칼보다 날카로웠고 궁녀는 그 정보가 지나가는 복도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걸 보고 듣는 사람들. 그들을 조선은 어떻게 다뤘을까요? 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돈은 주고, 입은 막고, 사랑은 금지하고, 선을 넘으면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드라마가 절대 길게 보여주지 않는 궁녀의 현실 말이에요. 먼저 한 장면으로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궁궐 안에서 누군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감기가 아니고 체한 것도 아니고 임신이죠. 궁녀의 임신은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소문, 망신, 퇴출. 아니요. 사형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록에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현종 때 왕대비전에서 일하던 궁녀 귀열이 임신을 합니다. 발각되자 내수사에 갇혔고 옥중에서 아이를 낳은 뒤 관계를 실토해요. 상대는 다름 아닌 자기 형부 서리 이흥윤이었습니다. 형조는 법대로라면 교수형이라 했지만 현종은 형을 더 올려 참수형을 지시했고 결국 귀열은 처형됩니다. 이 일은 궁궐 내부에서 시작됐지만 국가의 공식 기록인 실록에 그대로 남아버렸죠. 여기서 소름 포인트가 있어요. 궁녀의 연애가 나쁜 일기라서가 아니라 궁녀의 연애는 곧 왕실 보안이 무너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궁녀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순간 궁궐 담장밖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생겨버리잖아요. 조선은 그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죄는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로 취급됐어요. 궁녀가 임신했다는 건 왕실의 질서가 깨졌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궁녀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감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아니면 인간으로 살고 싶어서? 궁녀가 된다는 건 궁궐에 들어가서 일한다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이 국가 소유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궁녀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품계가 매겨지고 월급을 받는 여성 관리로 존재했습니다. 맞아요. 공무원 같은 구조였어요. 그래서 더 아이러니합니다. 국가가 월급도 주고 복지도 챙겨주는데 왜 그 안에서 사람들은 무너졌을까요? 궁녀의 월급은 곡식과 생필품 형태로 지급되었고 고종 시기 기록을 보면 쌀, 콩, 북어 같은 형태로 받았으며 옷값, 밥값 같은 복리후생도 있었다고 설명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궁녀들이 기본급 외에도 명절 연말에 특별 지급을 받고 나인도 연말 세찬으로 쌀 2석 30말에 해당하는 양을 받았다는 식의 기록을 소개하기도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꼭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궁녀는 가난에서 끌려온 불쌍한 소녀로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가난 때문에 들어온 경우도 많았겠죠. 하지만 궁녀가 되면 최소한 굶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궁 밖의 여성에게 직업이 흔치 않던 시대에 궁녀는 월급을 받는 직업인이었어요. 게다가 궁 안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월급을 거의 고스란히 모을 수 있었죠. 그래서 궁궐 안에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모은 궁녀가 밖에서 자산질 굴리는 일.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조선이 궁녀에게 준 건 월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월급은 사실상 대가였어요. 대가의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유, 연애, 결혼, 가족, 그리고 자기 인생.
궁녀는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 소속이 바뀝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실을 살리는 삶. 특히 왕과 왕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궁녀일수록 그 삶은 더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트함이 어디서 폭발했느냐? 바로 금지된 관계에서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실제 사건을 꺼내볼게요. 세종 때 세자빈 봉씨가 패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궁녀와 사랑을 나눴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잔혹한 건 같은 금기라도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쪽은 패출로 끝나고 신분이 낮은 쪽은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의 위험 속에 놓입니다. 궁녀는 원래도 약자였는데 사랑마저 약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였던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궁녀의 삶은 이런 구조예요. 돈을 준다. 일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왕실의 비밀을 맡긴다. 대신 인간으로서의 출구를 막는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그 출구를 몰래 만들려고 했겠죠. 누군가는 담장 밖의 남자와 연결되려 했고, 누군가는 같은 처지의 여자에게서 숨을 쉬려 했고, 누군가는 정보를 거래로 바꾸어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궁녀에게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정보는 생존이었습니다. 궁녀가 어디 처소에서 누구의 심기를 읽어내고 어느 밤의 분위기가 뒤집힐지 감으로 알아채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권력의 레이더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궁녀를 두려워하면서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궁녀를 더 깊이 가둬요. 궁녀는 궁 밖으로 나갈수록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졌거든요. 궁을 떠나는 순간에도 꼬리표가 남습니다. 왕실 사람이었던 여자. 그 말은 때로 보호막이지만 대부분은 족쇄였겠죠. 그래서 궁녀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누군가에겐 평생의 감옥이었고, 누군가에겐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였고, 누군가에겐 사랑이 목숨값이 되는 지옥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궁녀의 실탈은 정말 타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숨도 못 쉬게 만든 구조가 만든 마지막 탈출 시도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궁녀를 늘 광의 여자로만 기억해왔는데 혹시 그 말 자체가 그들의 직업과 능력과 노동을 지워버리는 방식은 아니었을까요? 궁녀는 왕실의 비밀을 지킨 사람이었고, 궁중의 시스템을 굴린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돈도, 기술도, 영향력도 가졌지만, 동시에 사랑도 가족도 자유도 포기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불빛이 강할수록 그 뒤에 생긴 그림자는 더 짙었겠죠. 오늘 이야기가 드라마 속 배경으로 지나가던 궁녀들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궐의 비밀을 간직한 왕의 여자들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